안녕하세요. 오늘 이혜련 단우에 대한 내용을 낭독하게 된 조현주입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성장과 학업. 이혜련은 1884년 4월 21일 평안남도 강서군 보림면 화학리에서 부친 이석관의 큰딸로 태어났다. 이석관은 안창호의 노남리 시절 서당 스승이다. 이석관은 슬하에 덕실, 정실, 진실 등 세 딸이 있었다. 큰딸 혜련은 1902년 안창호와 결혼했고 둘째 딸 정실은 김창세 단우와 결혼했다. 셋째 딸 진실은 재림교 의료 선교사인 러셀 밑에서 순환병원 간호사를 지냈다. 이석관은 근당 임기반의 전도로 김창세의 부친 김승원과 같이 1904년 한국재림교회 창설 멤버이며 재림교회에서 설립한 의명학교 교사로도 활동했다. 이혜련은 8살 때에 어머니를 여의고 고모 할머니 밑에서 집안일을 거들며 두 동생을 돌보면서 자랐다. 고모 할머니는 혜련을 계집애가 사내같이 마음이 툭 튀었다고 했고 동네 어른들도 속이 넓은 혜련을 두고 칭찬을 일삼았다고 전해진다. 이혜련을 아끼는 동네 어른들은 그녀가 13살이 되자 중매를 서겠다고 나섰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임기반이었다. 임기반은 이강의 당숙, 이병학 등과 함께 독립협회 활동을 했으며 안창호, 필대원 등과 독립협회 관서 지부를 만든 애국지사였다. 임기반은 그의 집에 허물없이 드나들던 안창호를 어릴 때부터 눈여겨 보아왔고 이석관도 그의 서당에 와서 공부하던 안창호를 마음에 들어 했다. 안창호는 고향 어른들끼리 정언한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했다. 19살 안창호는 나라를 위해 할 일이 많고 갈 길이 멀고 험하다고 여겼으며 이혜련이 자신과 처지가 많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당 스승 이석관과 어른들의 권유를 물리칠 수만은 없어서 마침내 혼인 조건을 달았다. 우선 장인이 될 이석관이 기독교에 입교해야 하고 이혜련에게 신식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석관은 이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고 기독교에 입교하였다. 안창호는 약혼녀 이혜련과 동생 신호를 1897년에 서울 연동여학교, 정신여학교에 입학시켰다. 이혜련은 3년간 열심히 공부했으나 고모 할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고향 집으로 돌아왔다. 마침 이석관은 강서에서 평양으로 이사했다. 그 바람에 이혜련은 열병을 앓았다. 그러한 와중에 안창호가 공부하러 미국으로 떠날 터인데 10년쯤 후에 돌아와서 당신과 혼인하리다고 통보해 왔다. 당황한 이혜련은 죽으나 사나 당신을 따라가겠다며 따라 나섰다. 이렇게 해서 안창호와 이혜련은 1902년 9월 3일 유학 떠나기 전날 제중원에서 혼인식을 올렸다. 임기반을 비롯하여 가까운 고향 지인과 친인척 몇몇이 배석했다. 신랑 측 증인은 김필순이고
신부 측 증인은 송석준이 나섰다. 주례는 밀러 목사였다. 결혼식 다음 날인 9월 4일 이혜련과 안창호는 미주로 먼저 떠난 장경의 아내와 딸과 동행하여 인천항을 떠나 일본에 도착하였고 도쿄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신방을 차렸다. 일주일 후 미국행 몽골리아호를 타고 하와이를 거쳐 캐나다 밴쿠버를 지나 미국 시애틀에 도착했다. 그리고 10월 14일 최종 목적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장경이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었다. 도사는 가사노동을 하면서 영어를 배울 목적으로 공립소학교에 다녔다. 그리고 틈만 나면 동포들을 일일이 찾아가 만나고 생활 개선을 도우며 민족 의식을 고취하였다. 도사는 로스앤젤레스 근방으로 이사를 하여 이혜련을 중국인이 설립한 학교에 보냈다. 가정생활. 도산이 동포 사업에 뛰어들어 1년쯤 지나자 한인의 생활이 변화된 것이 미국인들의 눈에 띄었다. 농장 주인은 한 달치 집세도 깎아주고 회관도 무료로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1903년 9월 23일 샌프란시스코 친목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되었다. 이 친목회를 통해서 샌프란시스코 동포 지도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었다. 이 친목회는 1905년 공립협회로, 1909년 국민회로, 1910년 대한인 국민회로 발전하게 된다. 1902년 말부터 인력개발회사 진남포 지사의 관리로 있던 임기반은 평양 지역의 젊은 애국 청년의 하와이 이민을 도왔다. 이혜련의 삼촌 이암 내외와 조카 이옥성, 송석준, 도산의 삼촌 안교점 부부와 작은 형 안치용의 부인인 작은 형수, 최정익 대한인 국민회 총회장과 재혼, 형수와 조카 안용호 등 친인척과 지인이 하와이로 왔다. 오산 이강도 하와이로 왔고 임준기도 가족을 이끌고 왔다. 도산이 LA 부근 리버사이드로 이사할 무렵 고향 지인들이 하와이를 거쳐 속속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해 왔다. 도산은 이강, 임준기, 정재관 등 고향의 지인들을 다시 만나게 되자 노동주선소를 차리고 동포의 일자리 알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리고 1905년 4월 마침내 이들과 함께 공립협회를 조직했다. 이 무렵 이혜련은 1905년 3월 28일 첫 아들 필립을 낳았다. 이후 이혜련은 4명의 자녀를 더 낳는다. 1912년 7월 5일 차남 필선, 1915년 1월 16일 장녀 수산, 1917년 5월 27일 차녀 수라, 1926년 9월 26일 삼남 필영을 낳았다. 이렇게 하여 이혜련과 안창호 부부는 삼남 2녀의 자녀를 두게 된다. 한편 1907년 1월 초 도사는 도리코를 타고 4년 3개월 만에 귀국길에 올랐다. 국립협회에서 도산에게 국내 근거지 설립을 위한 전권을 부여하고 국내로 공식 파견한 것이다. 이혜련은 담담하게 당신은 애국자여 영걸의 인물로서 국가에 속한 사람이니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대로 마음 놓고 활동하시오. 라며 도산에게 용기를 주었다. 이혜련은 장남 필립을 혼자 힘으로 양육하며 청소와 빨래 등 가정부 일로 생계비를 벌었다. 이혜련은 도산이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날짜가 까마득하게 지나자 처음으로 그리움과 원망으로 다소 감정이 섞여 있는 편지를 썼다. 그러자 남편에게서 곧 2배가 넘는 장문의 답장이 왔다. 고국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 돌아갈 형편이 못 된다는 내용이었다. 사실 도산은 귀국하자마자 신민회, 청년하구회, 서북학회, 대성학교, 태극서관, 자기회사 설립 등 국권 회복을 위해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혜련은 도산의 답장을 받고 나서 자신이 철없이 짜증을 부렸다는 사실이 후회되었다. 이혜련과 도산은 편지 왕래를 자주 했다. 이혜련은 편지 속에서 도산의 채취를 느끼며 남편의 확고부동한 생활 철학과 동포애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혜련은 도산을 대신하여 틈틈이 하와이를 거쳐 미주로 이주해오는 동포 부인들의 일자리를 알선해주며 이들이 낯선 이국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었다. 1911년 9월 28일 도산은 망명객이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때 이혜련은 삭발레로 생활비를 벌면서 필립을 키우고 있었다. 도산도 토목공사장에 인부로 취업하여 돈을 벌었다. 이렇게 부부가 열심히 노동을 하여 번 돈이 1000불쯤 되었을 때 도산의 신민의 동지인 추정 이갑이 시베리아에서 군관 훈련소를 설치하려고 활동하다가 중풍으로 누웠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도산은 이갑이 미국으로 와서 치료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으나 뉴욕에서 상륙 거절을 당했고 이강이 시베리아 지역 치타에서 이갑을 맞아 북만주 목릉으로 옮겨 돌보게 되었다. 이혜련은 이갑의 일로 울고 있는 도산을 보고 간신히 모은 돈 1000불을 기꺼이 치료비로 이갑에게 보냈다. 이갑은 그 돈을 받고 소리내어 울면서 이 돈은 도산의 부인이 빨래를 하며 번 돈이래 하면서 차마 쓸 수 없다 하여 오랫동안 쓰지 않았다고 했다. 1914년 도산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으로 복무하는 중에도 리버사이드 오렌지 농장에서 한인 노동자들과 노동했고 또한 파나마 운하 공사의 노동자로 일하면서 돈을 벌었다. 이혜련은 한 병원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백인 집의 세탁물을 맡아 빨래를 해주면서 돈을 벌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도산은 흥사단 지도에 여념이 없었고 흥사단 활동과 이혜련의 가정생활은 동일시되어 흥사단 모임의 모든 시중은 이혜련이 담당했다. 도산은 늘 바빴다. 그리고 자주 집을 비웠다. 하와이로, 멕시코로, 파나마로 독립운동 노선 갈등이나 한인 노동자 분규가 발생하면 어디라도 직접 찾아가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느라고 아이들의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다. 이혜련은 묵묵히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다. 그리하여 장남 필립은 영화 배우이며 차남 필선은 버클리 대학을 졸업하고 비행기 회사의 고급 엔지니어가 되었다. 장녀 수사는 해군 대위,
차녀수라는 레스토랑 경영인, 막내 필영은 미식 축구 코치로 활동했다. 사회활동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도사는 상해 임시정부로 떠났다. 1919년 6월 28일 국무총리 서리 겸 내무총장으로 취임한 도사는 시정 방침을 내놓았다. 가장 시급히 필요한 일은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 문제였다. 이혜련은 3.1운동 소식을 접하고 3월 28일 LA에서 부녀자들 중심으로 동포 간 단결을 도모하고 생활 개선과 물자 절약을 통하여 독립운동을 후원하기 위해 대한부인 친애회를 조직하고 부녀회장을 맡아 봉사하면서 독립의연금 모금 활동에 솔선수범하였다. 이 여성단체는 첫째, 동포 간 친애를 장려하며 사회와 교회 사업을 후원하고, 둘째, 가정의 일용 사물의 일화 사용을 배척하며, 셋째,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의 식사에 고기 없는 날로 정하고 수요일은 간장 없는 날로 정하여 식료품을 절약하며, 넷째, 가정용품을 절약하여 식구마다 독립운동 후원금을 보내는 일 등으로 정하였다. 부인 친애회는 여러 지역이 통합되어 8월 5일 대한인 국민의 산하 조직인 대한여자애국단으로 발전되었는데 여성 회원 대부분 대한인 국민의 회원이거나 흥사단 단우들이었다. 대한여자애국단은 조국이 해방된 이듬해 1946년까지 지속되었고 이혜련은 그 임원이자 재무 담당으로서 그리고 제10대 단장으로서 항상 그 중심에 있었다. 이들은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끼니 받아 쌀 한 숟가락씩 모으기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렇게 모은 돈은 국민의무금, 국민회 보조금, 특별의연금 등으로 쓰였다. 1932년 4월 도산이 상하이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이후에도 이혜련은 묵묵히 대한여자애국단을 이끌면서 1937년 8월 흥사단 본부에서 특별 집회를 열고 활발한 의연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수전위원을 선출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혜련은 1938년 3월 10일 남편 서거 소식에도 불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일본의 중국 침략으로 샌프란시스코로 들어오는 중국 난민과 병사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다. 같은 해 12월에는 할리우드에서 열린 일화 배척 대회에도 열렬히 참여하였다. 그리고 1940년 10월 대한여자애국단 총부인회 임원회를 개최하고 강복군 후원금 500달러를 충칭 임시정부 내무총장 이시영 앞으로 송금하였다. 1942년 4월 26일 LA에서 한인 국방경위대를 결성하여 한인의 대일 항전 의지를 과시하는 데 참여하고 재미 한족연합회가 재미 한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한인 신분증 발급운동에 적극 나섰다. 1945년 조국이 해방된 후 12월 31일 대한여자애국단 이름으로 할리우드, 패시디아, 퍼싱 스퀘어 등지에서 50만 달러에 달하는 국채를 판매하여 미국 정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1946년 1월 6일 대한여자애국단은 총회를 갖고 이혜련을 총단장으로 선출하였다. 이때가 이혜련의 나이 62이었다. 이후에도 이혜련은 1950년에서 1952년 한국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자원봉사단체인 한국구제회에 나가 옷가지, 약품, 담요 등 갖가지 물품을 모아 고국으로 보내는 일에 솔선수범하였다. 이혜련은 평생 동안 흥사단과 단우들을 뒷바라지하였으나 흥사단에 서약을 한 해는 1953년이었다. 그리고 1954년 1월부터 1955년 5월까지 서울 흥사단 본부의 재건을 위해 성금을 모금하고 그것을 1954년 9월 1일자로 3,702달러를 보내왔는데 이혜련은 30달러의 성금을 냈다. 한편 1925년 도산이 미주 순방을 하면서 집에서 잠시 머물던 동안 이혜련에게 생긴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다. 3월 6일 김마리아와 함께 대한여자애국단을 이끌었던 차경신이 박재형과 결혼식을 올릴 때 도산이 세탁소에 맡긴 단벌 바지가 도착하지 않아서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혜련이 도산을 대신하여 신부를 데리고 입장을 하였다. 이혜련이 도산을 대신한 이 같은 대모 역할은 여러 번 있었다. 도산이 미주 순방을 마치고 상하이로 떠날 때 이혜련은 막내 필영을 잉태하고 있었다. 도산은 이혜련에게 아들을 못 보살피니 죄인인 기분이요 라는 말을 남겼다. 이 말이 부부 사이의 마지막 말이 되었다. 도산은 막내 필영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채 1938년 3월 10일 쓸쓸히 운명하였는데 일제는 장례식을 금지시키고 도산을 망우리 묘지에 안장하도록 하였다. 이혜련은 도산과 떨어져 있는 동안 도산으로부터 나의 사랑하는 아내 혜련에게 라고 시작되는 편지를 무수히 받았다. 특히 1933년 6월 1일자로 대전 형무소에서 쓴 편지에서 도산은 부인과 가족에게 남편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점을 미안해하면서 사랑, 이것이 인생이 밟아 나가야 할 최고의 진리임을 강조하고 어떤 경우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화평에 이르도록 사랑을 믿고 행합시다 라면서 사랑 두 글자를 옥중에서 선물로 보내니 받으라고 썼다. 이혜련과 도산이 결혼해서 36년 세월 동안 함께 산 기간은 10년도 못 된다. 이혜련은 도산이 서거한 후 31년 동안 굳은 의지와 모성애로 자녀를 양육하고 동지들을 보살폈다. 이혜련은 1962년 남편 도산에게 추서된 건국 공로 훈장을 대신 받았으며 1963년 도산 서거 25주년에 정부 초청으로 61년 만에 고국을 방문하여 망우리에 있는 도산의 묘소에 참배하였다. 그리고 건국 공로자 유가족에게 주는 한국 정부 연금을 한국 청년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흥사단에 기부하였다. 그리고 1969년 4월 21일
86의 생일날 평안한 모습으로 영면하였다. 그녀의 유해는 1973년 11월 7일 국내로 옮겨져 모교인 정신여자고등학교에 안치되었다가 11월 10일 도산공원에 도산의 유해와 함께 안장되었다. 정부는 2008년 8월 15일 제63주년 광복절을 맞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이혜련은 미주로 이주해오는 모든 학대받고 불행한 여성들의 데모였으며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으며 특히 가난한 유학생들과 이주 노동자들의 데모였다. 여기까지 이혜련 단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억이야말로 가장 찬란한 활동이라고 합니다. 한국 독립운동의 영수, 도산이 있는 곳에 태산처럼 늘 함께했던 이혜련 여사. 우리의 독립운동사에서 길이 기억되어야 할 분입니다. 이상으로 이혜련 단우에 대한 낭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